자,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대망의 22년을 마무리하는 방송인데 특집 코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별건 아니고요. 그냥 올해 있었던 가장 주목할 만한 3대 뉴스. 이걸 이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다른 데서 막 10대 뉴스 있고 막 100대 뉴스, 뉴스로만 따지면 뭐 1000개 넘겠습니까? 어저께 그 있었던 그 방음벽 화재 사건도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말 나왔으니까 해도 될까? 네. 하지 마. 시간 없어? 자, 올해 3대 뉴스. 자,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전문가로서 또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묵혀두기로 하고요. 원래 준비됐던 올해 3대 뉴스를 좀 해볼 건데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큰 뉴스이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연초에 전쟁이 터질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러시아가 못 들어갈 거다. 그렇지.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다 못 들어간다. 네, 저는 들어간다 그랬어요. 네. 근데 막상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지금까지 지리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희생자는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어요, 양측이. 근데 지금에 있는 전쟁의 추세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보면. 이게 어느 쪽 보면 러시아가 곧 망할 상황이라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또 어느 쪽 얘기 들어보면 우크라이나가 건진 것도 없이 자국민을 너무 희생시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쟁 안에서 정부가 계속 갈려요. 뭐 똑같은 폭사 사고나 인사 사고, 인명 피해가 나도 서로가 말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고 가해자가 다르고 일종의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여론전 같은 분위기로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이 어떤 목적으로 일어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수혜를 얻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점을 이 연말에 우리가 곰곰이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전쟁을 통해서 뭐 많은 걸 얻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전쟁이라 피해를 본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나마 러시아의 전쟁 피해, 경제적 피해는 많이 없었던 데 반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EU의 경제적 피해가 엄청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전부 다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 요소가 이 전쟁을 통해서 생겼다는 거죠. 가스값은 여전히 비싸고 유럽은 얼어 죽을 사태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쉽게 결말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야. 왜? 미국이 계속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안 하면서도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명분 제공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1년을 통틀어 봤을 때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정리는 언제 한번 이제 저 보고서 관련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식의 유럽 내 전쟁을 통해 가지고 EU 안에 있었던 자본과 생산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또는 전쟁에 불안해진 EU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끔 만들기 위한 고도의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조작된 전쟁이다. 그리고 이게 이른바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4, 5년 전부터 이런 류의 전쟁 기획에 대한 보고서가 돌았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보고서가 주장했던 대로 예측했던 대로 전쟁의 양상과 전쟁 후에 경제적 또는 경제적 영향력이 발휘가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이 미국이 결과적으로 뒤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민주당 내에 일종의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민주당 내의 극좌 세력이죠. 군수 세력들이 본인들의 세력 강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전쟁을 만들었고 유지하고 있다라는 음모론이 아니라 그 추측에 저는 그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의 관건은 뭐냐? 이게 내년에도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힘들어서 그 벨로루시를 끌어들였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불가리아나 헝가리 같은 나라들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참전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쟁 내 국지전이 그동안 있었던 그동안 벌어졌던 그 지역에서 확대돼서 벌어지게 된다고 치면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그리고 경제 위기 그리고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현상은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게 올해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가라는 거죠.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요즘은 더 주요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이태원 참사를 꼽았습니다. 사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유례 없는 더군다나 G20 안에 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그것도 대통령이 살고 있는 대통령이 직무를 보고 있는 행정의 중심 지역에서 불과 1.5km 떨어진 데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원시적인 사고예요. 왜 이게 원시적인 사고냐면 이러한 현상이 쭉 있어 왔고 이러한 질서 유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매뉴얼을 무시하고 일어나는 듯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관과 어떤 그 조치 없음을 통해 가지고 6시 반에 시작됐던 혼잡이 4시간 가까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참사로 이어져서 무려 160명 가까운 인원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이 모든 피해자들을 일종의 범죄자 내지는 어떤 사고를 통한 우연찮은 피해자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들이라든지 이러한 그 조작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데 있었던 그 석연치 않은 도저히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동안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날지 보고 싶은 경찰이나 소방이나 행정기관들의 고의적인 방임은 이 안에 진짜로 큰 음모가 있지 않느냐, 배후 세력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못 끊어내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계를 흔드는 가장 예민한 일종의 핵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터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은 진상조사 한다고 그러고 지금 피해자들도 아직 제대로 된 소명을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조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게 내년에 가면 일파만파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송작가 TV 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입지가 흔들리는 차기 당권 주자를 목표로 했던 청담동 게이트에서 지금 어떤 기존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살려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또는 방조된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발생한 정말 미필적 고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까지는 송 작가가 주장하는 일종의 음모론이라고 뭐 평가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공무원 조직을 알고 있잖아요. 그 공무원 조직이 일했던 원칙들을 알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사고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이태원의 할로윈 파티가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상황이 있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했는지 안정적으로 이걸 20년 동안 해온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행정, 경찰, 소방 모든 행정 분야 안에서 동시에 마비가 돼버리면서 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우연이 정말 우연으로 가능한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근본적인 의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일 누군가의 고의에 의한 방조에 의한 그러한 문제였다라는 게 밝혀지면
이건 명백한 국민을 향한 테러예요. 국민을 살상한 행위입니다. 그 주체가. 반드시 뭐 예전에 세월호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그 사건들처럼 그냥 어물쩍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안에서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지속적인 세월은 저 예전에도 그때 거의 4년, 5년 동안 그치자고 방송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가 조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보들을 어떻게든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의 정치권 안에는 청담동 게이트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연장선 안에 반드시 지금 이태원 참사가 있다는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묶어서 한꺼번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밝혀내는 게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거, 제일 큰 뉴스. 동해 당선이죠. 정말 그 당선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 나는. 네, 이런 일이 나는 마지막으로 와.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승복선언 나는 그 순간까지 생중계를 했어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나 늦게 개봉하는 도시 하나만에서도 충분히 뒤엎을 수 있는 수치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그런 막판 기적까지 바랬습니다만 그런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진짜 어마어마한 정도의 별별 사고들이 다 나고 있습니다. 다 경을 중심으로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동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에서 보지 못했던 별별 이상한 스캔들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선거 전에 스캔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 이후로 이 세 사람이 쏟아낸 스캔들은 우리나라 정치 외교 역사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스캔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놈을 뽑은 거예요. 뉴스 메이커로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0대 뉴스 꼽으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이런 것처럼 경제 폭망 뭐 이런 거 뽑거든요. 뭐 자연재해 그 뭐 침수된 것까지 해가지고 뭐 이태원 압사 이런 것까지 다 이런 재해들 사건 사고들 이런 거 보면은 이 정도로 무능한 정부가 전 세계에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6개월 만에 이렇게 되나? 역사적으로 이런 정부가 있었나? 과연?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정부가 존재를 했었나?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아니 어디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가갖고도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는 단기간에 안 돼. 사고가 다양하게 날 수가 없어요. 경제 얼마나 폭망했습니까? 네. 코스피 망했지. 사상 최대 무역 적자 생겼어요. 무역 적자 망했지. 무역 적자 500억 달러 생겼는데 정말 첫 무역 적자가 당선되자마자 5월부터 나왔습니다. 앞에 4월은 흑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다 조작이야. 어떻게 이렇게 막가질 수가 있냐고. 이거 장부 조작이야. 외교? 야. 국제 왕따. 국제 왕따. 심지어 조문현으로 가갖고까지. 조문도 안 해. 조문 패싱을 해버리고 그 안에서 은근슬쩍이 나고 있고. 이런 나라 망신을 다 당하고 지식 가서 패싱 당해서 지 혼자 조퇴해서 오는 사상 초유의 외교 망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심지어 영부인이라는 자는 사진 찍는다고 난리가 났어. 관중이야. 포토 얼마나 좋아. 관중이야. 사진 찍으려고. 1년 동안 얘가 낸 그 사진이 웬만한 여배우의 평생 사진집보다 많을 거야. 우리나라 탑 모델도 이렇게까지 많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화보로 뿌리진 않아, 1년에. 그리고 진짜 방탄보다 더 많이 보여야 되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 정부기관 장관들, 대통령 싹 다 거짓말 너무 밥 먹듯이 해서 입 벌고. 이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웃대가리가 애초부터 입 벌고다 보니까 밑에 애들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심지어는 욕도 못 하겠어, 이제. 하긴 뭐 니들이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장관 하겠지.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 중에 최악 중에 최악은 한동훈인 거죠. 우리 한뚜껑.
진짜.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정치 보복, 이 사법 깡패질은요, 결국 이 나라의 사실상의 행정과 정치의 근간을 해치고 있어요. 검사 새끼들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대한민국 행정부부터 군, 정보기관, 경찰, 경제까지도 전부 다 지들 손 안에 쥐고 말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윤석열이 검찰을 갖고 무슨 개지랄을 하고 조국 장관 같은 상황을 일으켜도 최소한 나라의 국방과 경제와 외교는 탄탄했어요. 그 지랄을 떨어도. 근데 그 지랄을 떨던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경제, 외교, 정치도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모함과 선동과 가짜 법 집행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치와 외교와 경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지 바이든은 압수수색을 하든가, 그러니까 언론도 다 때려잡고 있지. 방구석에서만 큰 소리 치고 외국에 나가서 찍소리도 못하고 재벌들한테도 찍소리를 못하는 놈들이 뭔 제주로 대한민국을 바꿔놓겠다는 거야. 심지어 외국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전 세계에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와. 바깥에 가면 안 셀 리가 없잖아. 쪽팔려서 가리고 싶은데 너무 대놓고 뻔뻔하니까 가려지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의 당선 하나가 대한민국 6개월 만에 진짜 구한말의 상황으로까지 나는 구한말. 몰아넣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을사오적이 있고요. 그리고 민자형이 있고요. 그리고 천공도 있어요. 천공도 있고요. 천공은 뭘로 해야 돼? 그 당시에 그 아. 민비랑 같이 붙어먹으네. 있었던 그 점쟁이 맞다, 있잖아. 점쟁이 있었다. 진짜. 이 사안은 세상에. 이 사안이 그게 여러분의 정말 부주의한 선택 하나가 내 집값 좀 올려보겠다는, 내 지역에 재개발 한번 해보겠다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좀 올라보겠다고 하는 그릇된 선택 하나가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집값 오르신 분 있어요? 다 주식 떨어졌지. 오르신 분 있습니까? 다 떨어졌지. 수입 나아지신 분 있을까요? 김현장 변호사들 빼고는 없을걸요, 대한민국에? 이 모든 책임들에 대한 대가가 그날 하루에 투표에 대한 그 몇 퍼센트 안 되는 표 차이의 대가가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전체 국민과 우리나라, 우리 전체 경제 외교를 다 말아먹었다라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대 뉴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은 뉴스가 없네. 맞아. 아무리 뒤져봐도 좋은 뉴스는 방탄소년 빌보드, 뭐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데이트, 뭐 기생충 아카데미, 무시 중한디. 뭐 월드컵 16강? 뭐 아니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아바타 2주일 동안 번 만큼을 벌기로 했어. 오징어 게임이 성공해갖고 넷플릭스 40조 벌 때 우리나라에 150억 떨어진 거 말고는 부스러기가 없는데 이게 과연 좋은 뉴스인가 싶은 거지. 아카데미 그거 받는다고 현찰 생기나? 상금 있어? 한국 있을걸요? 배우들은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 푼돈이고 월드컵 16강? 준비 잘했으면 손흥민 잘 지켰으면 8강, 4강도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모로코만큼 했을 것 같아 우리도. 문제는 이렇게 나라가 엉망인데 이직들은 그래도 좋대요. 솔직히 걔네들 머릿속은 뭐가 되게 도대체 이직들한테는 우리 모르는 특별한 약물이나 이런 게 마약 드셨나? 몸 안에서 무슨 카톡 같은 걸 통해서 도파민을 생성해내는 특수 장비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지금 그 국가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 지지율 안에서는 윤석열이 40%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18% 정도. 그 지지율 조사 안에서는 18에서 20% 선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이 계속 뒷방을 넣어줘서 그렇지 지금 현재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국민들은 절대 20%가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80%가 힘을 모아서 이 잘못된 선택을 제대로 뒤집을 때가 됐다. 그게 2023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마지막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뉴스만 얘기하는데 숨이 차나요. 경외 당선, 이태원 참사, 우크라이나 전쟁. 네. 어떻게 이런 큰 일들이 네, 한 해 다 일어날 수 있는지. 사실 한 해도 아니고 한 6개월 만에. 6개월 거의. 만에. 예.